원장님들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 감기를 걸리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기 잘 걸리진 않지만 뭐 1년에 한 번씩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걸리면은 환자분들이 꼭 말씀을 하세요. 아니, 원장이 돼서 왜 감기가 걸리냐고.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참 이렇게 난감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초기 감기, 약간 으슬으슬 춥고 아니면 약간 콧물 나올 때 한의학에서는 이제 치미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한다라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병이 오기 전에 그런 어떤 상비된 한약을 먹는다든가 몸을 좀 쉬어서 휴식을 취해가지고 감기를 좀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건가요? 이제 감기라 함은 네. 면역력 저하랑 관계가 면역력이요. 있죠. 그렇죠. 아까 황만기 원장님께서 몸살 감기에 잘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감기가 잘 옵니다. 근데 감기 바이러스는 한 2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감기 같은 경우는 리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잘 침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몸살 감기 같은 경우는 콕사키 바이러스나 에코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침투를 했을 때 몸살 감기가 옵니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튼튼하게 돼서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면역력을 이겨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막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막 올라가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해열제를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열은 감기를 이겨내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가 잘 놀고 있으면 좀 지켜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열이 나는데 애가 손발이 좀 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애가 손발이 차고 열이 많이 나면은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게 오히려 열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 때 수동적으로 누가 옆에서 들어도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아예 옆으로 외회전이나 외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굴곡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치료를 해서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3, 4년 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이렇게 고생하시기 전에 미리 좀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관절 정상 가동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폈다 굽히는 이 180도가 정상 가동범위죠. 마찬가지로 어깨도 정상 가동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굴곡은 이렇게 들었을 때 180도까지 올리는 게 정상이세요. 여기까지 올리셔야 되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은 한 여기까지 올리고 아파서 못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들고 나서 못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귀까지 닿는 게 외전 180도인데 이것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거울 봐서 양쪽을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이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한 160도 정도 올라가신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회전이라고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건데 요걸 어떻게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냐면은 바닥에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외회전 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안 좋은 환자분들은요, 이 손등이 바닥에 안 닿습니다.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파하세요. 이제 이렇게 약간 미리미리 조짐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분등 이렇게 굽혀져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을 들 때 여기까지밖에 들질 못해요. 어깨 마찰 때문에. 억지로 들면은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자세도 항상 등하고 가슴을 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정상 범위보다 작게 이렇게 운동 범위가 행해진다면 이런 질환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어깨가 아프시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그럼 엑스레이는 이제 뼈 이상을 보는데 뼈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뭐 석회가 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는 있는데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근육이나 인대 상황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혼자서 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검사도 있고 한의원에서 원장이 직접 눌러보고 검사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검사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동통호라 그래가지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드셨을 때
이 90도에서 한 130도 사이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쪽에 이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고요. 흔히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염증이 있을 때 이런 게 느껴지십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니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팔을 앞으로 뻗어서 엄지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나서 위로 이렇게 쭉 들었을 때 보통은 이제 시술자가 여기까지 쭉 밀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어깨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염증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드롭 암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한 1분 동안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버티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약간 파열이 돼 있으면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천천히 못 내리고 갑자기 훅 내려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회전근개에 살짝 부분 파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게 정확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불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수면제라든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해야지 수면 중에 나오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몸을 회복을 하고 또 뇌 안의 노폐물을 제거를 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면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오복 중에 하나를 이가 좋은 걸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수면을 잘 취하는 게 오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올바른 수면 리듬을 찾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는 각자 자기가 가진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처럼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수면 리듬이 있는데 밤낮을 바뀐 생활을 한다든지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리듬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규칙적인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고 따뜻한 우유를 드신 다음에 침대에 들어가시는 어떤 이런 고정된 행동 패턴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생활 리듬이 좀 되찾아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침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대는 오로지 이제 자는 공간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침대에서 잠이 안 오신다고 휴대폰이나 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휴대폰이나 TV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우리의 뇌를 각성시켜가지고 잠을 더 안 오게 하기 때문에 침대는 무조건 자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되고 간혹 가다 잠이 안 오신다고 하신다면은 밖에 나오셔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수면을 유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햇볕을 쐬시는 게 중요한데요. 햇볕 쐬는 게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비타민 D 합성을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는 게 햇볕인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쐬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저녁에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꼭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어떤 수면제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같은 것을 의존하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이 너무 안 와서 수면제를 어쩔 수 없이 짧게 드시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고 봐야 되니까 수면제를 드셔야 되지만은 수면제를 너무 의지하시다 보면은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못하시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면제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알코올도 계속 의존성으로 생기다 보면은 알코올 양이 늘어나고 2차적으로 알코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금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수면 전에 과식을 하신다든지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과격한 운동으로 열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시면은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최근 현대 사회는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불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침 치료라든가 한약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생체 리듬을 올바르게 잡게 하는데 한방 치료의 강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다면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